법치주의지. 그 다음에 헌법 84조.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 대통령. 이게 이제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우월성. 평소에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통령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사실상 5년 안에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 민주적 정통성에 의해서 못했으니까. 근데 내란과 위헌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처벌해야 돼. 그래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11조와 84조를 넣음으로써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내란과 위헌은 안 된다. 우리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등을 거치면서 내란은 주권을 침해할 때 내란이요, 인권을 침해할 때 내란이에요. 자, 내란은 뭐냐면, 내란은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87조에 나와 있죠. 87조 나와 있죠. 87조에 국가의 국토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걸 내란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헌문란은 뭐냐? 국헌문란은 91조에 있어요. 헌법 91조 1항 뭐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국헌문란 개념이 첫 번째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두 번째,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의 기능을 전복시키거나 강압에 의해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형법상 국헌문란이라고 해요. 그럼 국헌문란 내란은 뭐냐? 이걸 되게 합치면 되지. 그렇죠. 합치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헌법은 가장 중요한 헌법은 두 개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어. 앞부분에. 총강에 나와 있는 거죠. 총강에 나와 있고, 두 번째가 국민의 주권과 의무야. 권리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총강에 나와 있는 건 주권 중심이에요. 국민의 권리는 총강에 이제 1조부터 10조까지 있고. 그렇지. 거기 핵심이 주권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 주권, 권리와 의무. 그렇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게 인권. 그렇지. 이게 2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특히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검사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12조는 7항까지 나와 있어. 마치 법률과 같아. 그렇죠. 정확해요. 근데 헌법 14조, 15조 여기는 뭐냐면 한 줄이 그냥 헌법 한 조항이야. 헌법을 외우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지의 자유를 갖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이게 한 줄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중요하죠. 주권주의. 주권이란 주권자가 가끔은 분노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감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기들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권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후광범이라고 해서 막 죽이고 싶거든. 주권자가. 또는 진짜 나쁜 놈. 윤석열 같은 사람 막 죽이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절차에서 해야 되니까 주권이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누가 하는 거냐?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은 주권자가 직접 뽑지 않는 거예요.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인권을 보호할 때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기에는 인권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특권을 보호한 거야. 예? 그러네. 이거 심각한 거죠. 헌정 기본 법치주의의 근간을 모든 해줘요. 그러니까 지기현의 지금 행동은 지기현이나 지금 조희대의 행동은 법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라고요?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을 보호한 심지어 누구한테까지도 주권자의 의지에 반해서라도 인권을 보호하는 건데 특권을 보호했다? 그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인민재판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죄를 벌할 때도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만 무곡질하면 안 된다는 안 되죠. 그러니까 흔한 말대로 하면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폭력의 국가 독점 체계예요.
부부간에도 폭력하면 안 돼. 부자지간에도 폭력 안 돼. 그치. 연인간에도 안 돼. 다 범죄예요 그냥. 폭력은 국가만 할 수 있어. 그렇죠. 폭력은 언제만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서만.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개인이 폭력을 사용했다? 그럼 그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만 국가 폭력이 공권력이 형성되는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국가에서 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법관은 아주 엄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을 반대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인권을 보호하라고 때 특권을 보호한 거고 조의대의 판결은 뭐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다고 되어 있는 모든 절차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 피해자, 지금 피의자로 와서 피고로 온 사람 지금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 법관은 이 사람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법관일 하면. 그래서 정해진 절차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니까 절차로 정해놓은 거거든. 내기로 정해놓고 그 섬세한 것은 그런 걸 모두 무시하고. 그러니까 헌법 3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헌법에 적시되지 아니했다 하여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당연히. 헌법 87조를 나 읽을 때 눈물 나. 그렇죠. 맞아. 이렇게까지 해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7공하고 제6공하고 헌법은 87세제는 들어가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렇지, 아름답지. 아름답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래, 맞아요. 아름답다고. 네, 그리고 이 뿌리는 사실은 5.18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저 뿌리로 그가 동학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 전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한준이 저 뒤에서 눈물나게 감동이다. 내가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말 듣는 얘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다 우리 함부로. 헌법이 정말 훌륭하다. 왜 마음에 들었냐면 그 출발이 어머니 얘기로 시작해서 네? 사실은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야말로 민주할 때 그 민이거든. 민의 네. 모습을 멀리 찾지 않고 그렇지. 엄마로부터 우리 시작해서 어머니부터 시작했지. 쭉 와서 마지막에 이 정신이 헌법에 있다. 헌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헌법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피를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피를 잉크 삼아서 한자 한자 썼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백성 민자가 눈에다 칼 찍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 엄마들이 엄마를 무슨 말 하냐면 피눈물 난다 그러잖아. 그렇지. 너 눈 똑바로 눈 뜨고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 세상을. 네? 너를 확 찔러버린 것은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민이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왜 우리는 갑자기 조선 말에 우리 모두가 다 양반이 되어버렸을까? 왜 다 성씨를 쓰고 왜 다 성도 없었는데 성을 다 왕족으로 했으면 역성혁명이잖아. 이름 역성혁명 이름이 없는 놈들이 왕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거든. 다 멈춰버렸어. 다 제사도 지내고 그 뿌리가 동학 농민전 때부터 시작된 거야. 가보냐. 그러면 왜 그렇게 조선이 멸망하고 조선이 멸망할 때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건 죽을 것처럼 싫지만 조선이 멸망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지. 응? 여기서 좀. 맞어. 아니, 제가 아니 해야 돼. 아무 농민혁명을 얘기했는데 그 이전부터 그게 올라갑니다. 뭐냐면 조선시대가 왕조국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는 왕은 6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신권 정치. 신하들이 좌지우지하고 주물럭거리고 사색 강파를 한 거잖아. 그런데 임진왜란 거치면서 병자호란 거치면서 조선 민중들이 양반들한테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나라를 지킨 거 우리가 지켰어. 그렇죠. 손주 다 도망가고 양반들 별거 아니네. 그래서 양반들이 다운사이징 돼. 그렇죠. 별거 아니네. 무시하게 되고 우리는 뭐 양반하고 우리도 양반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삼정의 문란이 있고 이러면서 상층 구조에서는 양반들이 몰락을 해. 몰락을 하고 상민들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문화도 바뀌어요. 뭐냐 격음화 경음화가 일어나. 이게 뭐냐면 쌍놈의 언어야. 그렇지. 그러니까 상민을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민의 언어가 대세를 형성해. 그래서 경음화 경음화에서 언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토대에서는 이양꼴 발전해. 그러면서 광적이 되기 시작해. 수출이 늘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발달해. 근데 양반들은 사농공상에서 상이 맨 마지막 계급이거든요. 근데 돈을 벌었어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돼. 그러면 양반들 별거 아니야. 양반들 먹어야 살지. 이러면서 양반들의 신분 계급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상인과 중인, 상민들이 올라가는 거죠. 나는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갑오 농민혁명이 그렇지. 그래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유식하게 말을 해보면 나 무식하게 말한 거야? 아니 유식하게 조금만 더 유식하게 유식했는데 조금 더 그냥 유식하게 일반화시켜서 네, 얘기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의 뭐 네. 프랑스 혁명의 그 토대나 마찬가지로.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조선이 그래서 네. 양난을 거치면서 네. 양반이 몰락하고 상민이 득세하고 네. 그다음 이양법의 보급으로 소출이 늘면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 토대가 바뀌면서 상인들이 생기잖아요. 거기다 이제 지금으로 치면 재벌, 네. 거상, 의상, 만상, 송상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양반들이 힘을 못 써. 중학교 때 농사 안 짓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정확하고. 네, 네. 그게 토대가 내가 사상이라는 게 거기서 이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거기서 네. 또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남한의 후룩부. 야, 그렇군. 역사학기 하면 교과서인데 왜냐면 야매, 야매도 이런 말이에요? 비공식, 그렇지. 비공식. 네. 교육 사회학을 내가 얘기하면 네. 학원하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양반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도 양반 계급이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동의보감술 허준, 아들이 허겸이에요. 네.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허준이. 허겸을 놓고 공부를 시키느냐 마느냐. 네.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허준은 공부시켜도 뭐하냐. 중인밖에 안 되는 거야.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허준 부인은. 그래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부를 해도 과거를 볼 자격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실학이 더형되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일제체를 거치면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열이 폭발하게 된 게 그거예요.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의 몰락, 일제치하. 그러면서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순사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공부를 하면 순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압축성장을 했잖아. 산업구조 개편이 갑자기 때 20년 만에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공고, 상고가 유행하면서 이런 대학까지. 그래서 이 교육 사회학에 보면 이 교육이 교육 사회학으로 넘었어요? 그렇지. 오케이. 교육이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선 사회는 왕정이라고 볼 수 없고 혼합 정치 세계라고 봐야 돼요. 식권 정치가 파졌다 이렇게 혼합 정치 그 이제 그 동양 학자들의 언어로 보면 그렇고 다시 말하면 서양으로 말하면 왕정, 귀족정, 그 다음에 민주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오래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중간에 한번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안 망하게 간 힘이 혼합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선은 기본적으로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원래는 아까 양반 아니어도 과거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실제로 택도 없어지지.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 노비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예. 심지어 극소수였겠지. 상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 예. 그게 다른 유럽에는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시민, 자유인의 가장 중요한 특히 법적 주체가 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 소유권을 갖는 법적 주체를 영어로 person, 독일어로 person, 퍼스널리티 할 때 퍼슨이란 말이 소유권이 있는 자예요. 펄슨이나.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 PER에서. 그렇죠. 그렇지. 펄슨. 그게 법적 주체의 조건이에요. 예전에.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노비도 있다는 거야. 상속을 해. 심지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양반들은 재산을 절대로 나눠 주지 않습니다. 큰아들한테 몰빵이에요. 몰빵. 왜? 나눠주면 집안이 망하거든요. 땅은 말 키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아줘. 그런데 노비들은 가문이 없잖아. 그런 의식이 없어요. 가문이 없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어.